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신 자리에서 발표하는 건 또 처음인 것 같네요. 제가 1년 전, 딱 오늘이 제가 창업한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작년 11월 13일 날 창업을 했는데 1년 전에 최윤석 대표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고 물어보시길래 저희가 뭐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때 이 생성형의 챗GPT 같은 거 가지고 엄청난 바이오 연구를 할 수 있고, 제가 볼 때 10배 아니 100배 이상의 어떤 연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이제 생각나셨는지 이제 그거를 한번 발표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발표하게 됐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멀티 에이전트 기반 바이오 연구의 미래입니다. 제가 한 20년 넘게 유전체 오믹스 분야에서 연구를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했던 이유는 저는 유전체, 그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가 사람을 살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 살리려면 한참 걸리겠더라고요. 제가 죽어서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생성형 AI를 보고 이거와 결합이 되면은 속도를 빨리 낼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고 저희 동료들이랑 같이 이제 시작을 해본 거죠.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그 작년에 샘 알트만이 그 다음과 같이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 5단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범용 인공지능이라 하면 예전에 CNN, 뭐 딥러닝 같이 머신러닝 같이 특정 하나의 문제를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처럼 모든 다방면의 일을 AI가 잘하는 그 AI를 AGI라고 합니다. 범용 인공지능. 그래서 우리가 쓰는 챗GPT 같은 게, 챗봇 같은 게 1단계인 거죠. 그 2단계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LG AI 연구원에서 만든 엑사온이라든지 네이버에서 하이퍼크로바 X라든지 업스테이지의 솔라 프로2 같은 최근에 이 리저닝 모델이 다 탑재가 됐습니다. 그 딥식 쇼크가 이 리저닝 모델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아주 값싸게, 아주 빠르게 그 오픈AI가 가지고 있는 O1, O3 정도의 성능을 리저닝 모델 체인 오브 소트를 빠르게 구현한 거죠. 그게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최근 7, 8개월 사이에 에이전트 시대로 넘어갔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를 짤 때 이제 우리 그냥 말로 코드를 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고의 프로그램 랭귀지가 파이썬, 자바, 뭐 C가 아니라 이제 잉글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하면 프로그램을 짜니까요. 그런 에이전트, 내가 이 자연어로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고도화시키면은 멀티 에이전트 형태로 우리 사람도 협업하면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듯이 이 멀티 에이전트를 통해서 바이오의 복잡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넘어간다는 거죠. 4번째, 5번째 단계가 이제 무섭습니다. 이노베이터라고 해서 이제 혁신가 모델, 즉 이제 곧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샘 알트만도 최근에 라이브 타임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들, 바이오 쪽에 엄청 문제가 많죠. 뭐 질병 치료제를 개발한다든지 기술을 개발하는데 엄청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나와서 100년에 한 번에 풀까 말까 그런 문제들을 인간 과학자가 아니라 이제 AI가 풀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 거라는 거죠. 5번째 마지막 단계는 오르가나이제이션, 즉 조직화. 모든 조직, 병원, 연구소, 기업들의 그 구성된 인간 그 연구자들 대신해서 이제 AI가 그 일을 대신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단계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직 모릅니다. 샘 알트만은 3년 보고 있고, 제프리 힌턴 교수는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보이고, 그래서 대충 보면 10년 안에 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한국생명공학연구소에 있을 때 그 유전체 그 휴먼 게놈 프로젝트 같은 그 기술이 가격이 싸지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유전체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오겠다라고 생각하고 꿈을 꾸고 있었는데, 마침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있을 때 그 솔렉사라는 영국의 벤처가 시퀀싱 장비를 만든 겁니다. 엄청 가격 싸게. 휴먼 게놈 프로젝트는 4조 원이 들어갔는데 3억 정도 되는 비용으로 시퀀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제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전 세계 5번째로 유전체를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인 지도를. 그래서 논문을 발표했었고, 그때 전 세계 5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 3천만 명의 홀 지놈 데이터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 알파폴드로 노벨상 받았던 구글 딥마인드 팀이 최근에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유전체 데이터를 학습해서 알파 지놈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20, 30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
어디서 유전체에서 익스프레션 되고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찾으려고 엄청 실험하고 노력했는데 얘들이 한 방에 유전체 데이터 패턴을 숨겨진 패턴을 찾은 거죠. 그래서 알파폴도 다음으로 노벨상을 또 알파 지놈이 받지 않겠냐 그럽니다. 딱 100만 개의 컨텍스트 사이즈의 베이스 페어를 100만 베이스 페어를 읽어서 어떤 영역이 익스프레션 되고 어디서 레귤레이터 리전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이제 가능해진 거죠. 예전에는 데이터가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이게 한 10년 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장표거든요. 이게 어떤 장표냐면은 그 토론토 대학의 그 딥러닝으로 노벨상 받던 제프리 힌턴 교수의 제자인 브랜든 프레이라는 사람이 알파고가 이세돌을 4대1로 이기는 걸 보고 충격을 받고 딥 지노믹스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딥러닝 기술로 유전체를 분석해서 사람 질병을 고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그때 말한 게 10년이 지나면은 알파고가 같은 AI가 그 바둑 도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람을 뛰어넘는 슈퍼 휴먼 AI가 될 거고 딱 올해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때도 바둑을 두겠냐? 아니다. 사람 질병 고칠 거고 바이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발표를 합니다. 아니야 다를까 올해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엔비디아 젠슨 황이 3년 전부터 계속 발표를 합니다.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이때 지금처럼 주가가 올라가고 나스닥 1위 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저 뒤에 있었을 때인데 그때부터 이 바이오 분야가 올해가 되면 가장 많은 그 산업 분야의 유전체 그 바이오 데이터가 쌓일 거라고. 그러면 AI가 잘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제일 많은 곳에 패턴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 일을 해낼 거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마침 세계 최초의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인 바이오니모를 발표를 합니다. 그때 2024년도에. 그래서 이런 시대가 진짜 올려나? 그리고 작년에 두바이에서 젠슨 왕한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대학생으로 돌아가면 어떤 전공을 할 거냐고. 당연히 IT나 AI나 프로그래밍을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질문했는데 절대로 프로그래밍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판교에서 회사 다닐 때 그 개발자, 주니어 개발자를 뽑으려고 해도 연봉이 7, 8천 줘도 못 뽑아가지고 날렸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해서 이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하지 했는데 올해 아시겠지만 판교에 주니어 개발자를 한 명도 뽑지 않습니다. 예,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고 미국도 스탠포드, 하버드 나오면 보통 뭐 500% 취업했는데 지금 50%도 취업을 못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커서 AI라든지 코팔럿 같은 생성형 AI가 소스 코드를 다 제너레이션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한 패턴을 다 찾은 거죠. 하지만 바이오 쪽은 아직 패턴을 찾을 만큼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고 복잡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 과학자와 AI가 협업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아질 거다. 이 일을 하라고 이제 바이오 쪽 일을 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AI 파운드리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지금 바이오텍에 엄청나게 지금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신약 개발에서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그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 있는 국가생명정책센터에서 매년 10개씩 바이오 유망 기술을 발표를 합니다. 그 바이오 유망 기술 중에 4개가 AI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AI로 이제 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식인 거죠. 두 번째가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 즉 생성형 AI 기술로 기술인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제가 이전 회사에 있을 때 그거 PI로 했던 그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랑 카카오헬스랑 같이 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했던 건 챗GPT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그 버터 모델 가지고 이렇게 막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거의 실패를 해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챗GPT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유료 버전 써보니까 이거 너무 분석 잘하겠네. 우리가 미션이 뭐였냐면은 서울대 전공의 정도 수준의 희귀질환 돌연변이를 잘 해석해서 부모님들한테 치료 솔루션이 없는데 그 치료 솔루션을 어떻게든 찾아주는 그거를 지방에는 전공의도 없고 훈련된 전공의도 없기 때문에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해봤는데 잘 안 되다가 이제 챗GPT 같은 게 나왔고 저런 모델이면 가능하겠다 했는데 메타에서 라마 모델이 오픈소스로 공개됩니다. 공개된 그날 다운로드 받아서 저희가 500만 건의 인설션 튜닝할 수 있는 그 Q&A 세션 데이터를 모아놨고 학습을 했더니 성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을 잘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이 뭐냐? 아까 이제 두 분 이제 그 교수님과 이제 박사님들도 발표를 해주셨는데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은 챗GPT하고 제미나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 즉 언어 모델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잘 분석하는 거지만 바이오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멀티모달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체, 단백체, 뭐 임상 기록, 이미지 데이터, 영상 이미지, 한 사람한테 나오는 모든 이미지를 분석해서 멀티모달 데이터를 그것도 대규모로 학습해서 그 지능을 올려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말을 깨우칠 때 동화책 보고 깨우치듯이 이미지랑 텍스트랑 같이 읽으면서 지능이 올라가면서 이제 말을 하듯이 그렇게 이 인공지능도 바이오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멀티모달로 대규모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제로샷, 푸샷, 창발성이 유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도 너무 많이 보는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연구를 잘하듯이 이 인공지능한테 논문을 많이 읽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논문 읽혀보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루에 4만 편씩 읽습니다. 저희가 이제 레거 같은 거 구축해 보면은 UK 바이오뱅크 관련된 논문들 4만 편을 다 읽고 얘가 추론도 하고 뭐 창발적인 아이디어도 내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미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이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약간 깨졌는데 아까 바이오니모가 이게 엔비디아에서 만든 거고 구글 딥마인드가 엄청 갈아놓고 있어요. 거의 한 2달에 한 개씩 모델이 하나씩 나올 정도로 그렇고요. TX 젠마라고 해서 700개의 멀티모달을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약신약 개발을 잘하는 66개 태스크를 거의 스테이트 오브 아트급의 소타급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매드 젠마 같은 경우도 그 제미나이를 디스틸레이션에서 만든 젠마 멀티모달 그 모델에다가 파인 튜닝해서 임상 데이터, EMR 데이터를 잘 분석하게끔, 그래서 의사보다도 잘 EMR을 잘 빠르게 요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잘렸긴 한데 이보2라고 유전체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그 스트라이프 하이에나라는 트랜스포머랑 약간 다른 모델인데 그걸로 이제 유전체 데이터를 구조계를 학습을 합니다. GPU 3,000개를 써가지고 그랬더니 얘가 박테리아를 죽이는 바이러스를 생성해내요. 그래서 이게 한 달 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깜짝 놀란 거죠. 260개 유전체를 생성을 5,000 베이스페어의 바이러스를 생성해서 실제로 합성해봤더니 16개가 박테리아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자연상에 있는 어떤 박테리아 파지보다 더 강력하게, 레살하게 이제 박테리아를 죽이는 걸 확인한 거죠. 그래서 너무 위험해서 뭐 컨텍스트 사이즈를 3만 베이스페어 이렇게 늘리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 줄여놨습니다. 이렇게 5,000 베이스페어 정도로. 근데 이게 전 세계가 이제 이런 이제 바이오 보안까지 이제 직결되는 어떤 그 결과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작년에 그 중국 선전시에 이게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게 T20이라는 장비인데요. BGI가 미국 컴플렉 지노믹스를 인수해서 MGI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 MGI에서 최근에 만든 T20이라는 장비인데 미국 일루미나사보다 더 성능이 좋습니다. 이게 한 번 돌아가면은 700명의 유전체가 생산됩니다. 이게 10대가 있습니다. 10대가 있어서 전 세계 샘플을 모아서 유전체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스토리징해서 하고 있는데 보시면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이 중국이 인건비가 싼데도 다 자동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384 외를 들고 다니면서 로봇이 뚜껑도 열고 유전체 뭐 DNA 프랩도 하고 QC도 하고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시퀀싱까지 다 하는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뭐냐고 했더니 여기다 AI를 탑재할 거랍니다. 그러니까 갓을 세우고 마지막 실험까지 모든 과정을 클로저 루프 형태로 자동화시키는 그걸 이제 중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보스턴에 있는 진코 바이오엑스도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 프로테인 연구에서 나온 프로테인 2억 4,600만 개의 10배가 되는 2억 27억 개를 혼자서 다 동정을 했고요. 알파폴드를 엄청 돌립니다. 1년에 1,000억씩 알파폴드 비용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랩 데이터 이제 서비스에서 실험 데이터까지 이제 딜리버리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 제약사한테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정우 수석이 그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뭐 휴먼 인더 루프라든지 클로저 루프 형태로 그 인공지능이 이제 실험까지 바이오 실험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다라고 이제 상하이 교통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을 올리면서 아마 그래서 올해 내년 되면 이런 과제들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정부도 이런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제가 그 과기부 장관 그 간담회에 갔었는데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바이오 쪽이 이런 AI 혁신을 해서 100배 정도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고. 이제 그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대부분이 그런데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일은 전 세계 공개된 저작권이 풀려 있는 바이오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생명과학 분야에 또는 의과학 분야에 저작권이 풀려 있는 3만 권의 교과서, 그다음에 문헌자료 4천만 편, 그 중에 이제 저작권이 풀려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모으면은 한 2조 개의 토큰 사이즈가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최근에 특화 모델, 이제 아까 그 루닉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됐는데 저희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저희는 이제 업스테이지랑 같이 이제 만들고 있는데 하여튼 바이오 전반의 맥락을 이해하는 그 텍스트 모델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멀티모달 학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RFH 레인지 돌봄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이 저희 선정이 돼서 더 나아가서 코호트 데이터까지 시계열 데이터까지 학습을 해서 멀티모달로 똑똑한 이제 바이오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고령 사회의 복잡한 고령자의 건강 정보를 분석해서 그 MCI 전 단계를 예측하고 치매 전 단계는 MCI 경도인지 장애를 예측하고 늦출 수 있는 그런 인텔리전스 AI를 만드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막 시작되는 거라서 근데 이제 4년 이 과제가 4.5년 과제인데 그때까지 개발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1년 2년 안에 끝내자. 좀 속도를 내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그 모델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바이오, 의료, 헬스케어 쪽에 거의 일주일에 한 개씩 모델이 나오고 있고요. 그 프리프린트 논문들 보면은 좀 안 좋은 것도 많고 뭐 있는데 그 한 20-30% 정도는 쓸만합니다. 다 SLM이고 GPU 한 장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LLM을 안 쓰고도 우리가 원하는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뭐 이런 뭐 건강검진 데이터라든지 예를 든 건데 조제약물 최근에 의료 마이 데이터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대규모 데이터를 이제 의사나 뭐 연구자가 분석하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에이전트를 써서 이제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제네틱 카운슬 그 30억 쌍의 유전체 데이터를 언제 다 분석합니까? AI한테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그들끼리 또 멀티 에이전트로 또 협업을 시켜서 나만의 그 레포트를 만들어내게끔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엔스로피 MCP라든지 구글의 A2A, 그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프로토콜이 발표가 됐고 그걸 이용해서 과학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샘 알트만이 지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내년 9월에 되면 AI 인턴을 만들겠다고. 그리고 내후년 2년 5개월 뒤에는 풀 리서처 AI를 만들겠다고. 우리 일자리를 없애려고 지금 엄청나게 샘 알트만이 노력하고 있는데 돈을 35조 원을 쏟아붓겠답니다. 그래서 질병치료제도 직접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학자들이 하는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찰하고 갓을 세우고 실험 설계하고 이 모든 과정을 에이전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70개의 페르소나를 부여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통해서 저희가 정의를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들끼리 협업을 시키면 창발성이 유도가 됩니다. 바이러스 전문가와 식물 광합성 전문가를 억지로 대화를 시키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는데 기계이기 때문에 시킬 수가 있는 거죠. 5명, 10명 막 일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럼 창발성이 막 유도가 돼요. 그거를 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아키텍처를 저희는 완전히 구현했고요. 리버스 엔진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구현했고, 요거를 이제 휴먼 인더 루프로 전문가가 개입해서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하고, 계속 전문가와 피드백하면서 전문가 시스템으로 하나가 있고, 완전히 클로즈 루프 형태로 수십만 편의 논문을 보고, 가설을 세우고, 수천 개의 가설을 세우고, 점수를 매기고, 엘라스코를 매겨서 상위 가설과 하위 가설을 분리해서 다시 조합해서 이볼루션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메타 리뷰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수백 개의 실험해서 나올 만한 검증해서 나올 가치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가설까지 뽑아내는 것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구글 딥마인드 팀에서 발표한 AI 코 사이언티스트 컨셉 논문을 보고 사실 리버스 엔지니어링 한 거거든요. 6개월 만에 이제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핵심은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관련된 그 오픈 가이드북이 많고요. 이렇게 우리가 수십만 라인의 파이썬 코드를 짜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스트럭션 하면은 작동이 됩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AI한테 너 이렇게 일을 해. 이렇게 막 시키면은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챗GPT 한 줄 넣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한 페이지 정도 되는 일을 시키면은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라인 형태로 구축하면은 연구자가 100명이 연구하는 정도의 수준의 레포트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챗GPT나 제미나이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아주 풍성하고 할루시네이션이 거의 컨트롤되는 방식으로 이제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아마 이제 모든 연구소에 이런 파인튜닝 모델이라든지 레그 구축이라든지 에이전틱한 레이어를 이제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연구 혁신을 진짜 올릴 것 같고 100배 정도의 이제 그거를 안 하고 있으면 그냥 퇴보가 되는 거죠. 하는 팀은 앞서가고 정폭기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레벨 4인 이노베이터가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에이전트 시대에서 이노베이터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저희도 이제 그걸 상반기에 목표로 해서 달리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차지호 이제 원님께서도 이제 뒤에 발표를 하실 건데, 보시면 S&P 500 지수가 이렇게 그 기업들은 이제 회사가 성장하면은 고용도 같이 늘어나거나 회사가 이게 성장하지 못하면 고용도 줄어드는데, 마지막 이제 챗GPT가 론치된 이후에 보시면은 회사는 성장하는데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고용 없이 성장하는 시대가 된 거죠. 너무 효율이 나서, 그러니까 비용이 제로가 되는 시대로 접어든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이제 세워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